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 경매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락기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부동산 경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고 부동산을 좀 싸게 사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부터 이렇게 금요 경매 코너를 만들어서 경매 대표 강사님, 임동섭 대표님을 모시고 경매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서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되는 이 시점에 경매 신청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나 내년 그 초에 가게 되면 경매 물건이 많아지는 그런 시장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련된 지식들을 먼저 배워놓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경매에 대해서 배워 나간다 보면은 우리가 내년쯤에는 실제로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도 받아보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소액으로 부동산을 하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물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경매 지식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면서 또 경매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임동석 대표님께서 경매 네. 물건을 일단은 하나 가져오셨는데요. 네네. 우리가 또 경매 물건, 실제 물건을 보면서 경매를 배우는 거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매에 대한 내용이 좀 딱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물건들을 대상으로 조금 좀 편하게 접근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도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편하게 경매를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어떤 물건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경매라고 하면 조금 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이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 갭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내 돈이 전혀 안 들고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투자 자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세대 빌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싼 건 좋은데 나중에 팔 때 잘 안 팔려요.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빌라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또 잘 팔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서울의 다세대 빌라는 인기가 많죠. 왜 인기가 많냐면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도 교통적인 호재나 여러 개발 호재를 좀 담고 있는 그런 다세대 빌라라고 하면은 거래도 좀 활발하게 될 수가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세대 빌라 투자를 하셔서 재미를 보는 경우가 많지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개발 이슈나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을 좀 바라보시고 물건을 선점하셔야지 적은 비용을 투자하셔서 이득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뭐 입지, 호재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물건 네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준비해온 물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소재한 다인하우스라고 하는 다세대 빌라 물건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팔달구 우만동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수원의 월드컵 경기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우만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원 팔달구 우만동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호재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은 교통에 대한 호재를 좀 보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 종별을 보면 지금 현재 다세대 빌라가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고요. 대지 지분은 한 6평 정도, 건물 시평수는 한 9.7평 정도 되는 물건이 경매 물건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경매로 나오는 평수는 실평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평수가 9.7평이고 분양평수는 한 13평, 14평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다세대 빌라가 경매 물건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세대 빌라 물건 같은 걸 투자하실 때는요, 일단은 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 지역이
재개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이제 실무상 팁을 드리면 대지 지분이 너무 작은 빌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개발이 들어갈 때 메리트가 없다. 물론 이제 재개발 지역마다 전부 다 그 면적에 대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지 지분이 5평 이상 정도 되는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시면 나중에 재개발이 혹시라도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많은 이점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세대 빌라가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에 나와 있냐면은 1억 6,500만 원에 형성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는 가격을 갖다가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무런 은찰자가 없을 때 한번 저감된 금액으로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걸 유찰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경매가 유찰되게 되면은 가격이 20%씩 다운돼서 다음 차수에 다시 진행되게 되는데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될 때 가격이 30%씩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 속도가 서울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좀 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억 6,500만 원에 시작했던 이 다세대 빌라가 지금 현재는 얼마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냐면은 1억 1,5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소액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다세대 빌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세대 빌라는 아무런 호재가 없는 다세대 빌라를 사면은 진짜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세대 빌라를 여러분들 소액 투자를 하실 때는 싸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발 호재를 좀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부동산적인 부분에서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입지를 한번 보면서 어떠한 그런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에 있는 다세대 빌라의 입지는 이 보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이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근데 해당 이 다세대 빌라의 입지에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개발 호재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수원의 월드컵 경기장 여기 있다. 우만동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가 어떤 거가 있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경기도 남부에 내려가시면은 광교 신도시라는 신도시가 있거든요. 최근에 광교 신도시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봤는데 광교 신도시 아파트가 20억 이상까지 올라갔었다가 좀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광교 신도시가 핫한 맞아요. 지역 중에 하나였죠. 이 광교 신도시의 가장 대장주 아파트라고 하면 이 광교 중흥 S클래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가장 대장주 아파트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27억에 거래가 되는 사실 서울 아파트보다 더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서울에도 웬만한 지역 아니고서는 20억을 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광교 신도시라는 이 지역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이 지하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이 지하철이 이제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신분당선이라는 지하철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강남역으로 연결이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다. 라고 해서 광교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북부 연장선이 조금 이제 개통을 해서 강남 심사역까지 얼마 전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근데 개통이 됐고 나중에 이제 용산을 거쳐서 저기 고양의 삼성역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은 그렇게 고양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데 이 신분당선이 이제 남부로도 연장이 되거든요. 남부로 연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로 연장이 되는 거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 수원에 내려가 보시면 서수원에 호매실이라고 하는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1차로 연결이 네, 되거든요. 호매실이라고 하면은 수원에서도 조금 외곽 지역으로 많이 그렇죠. 벗어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도 근데 지하철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이 또 많이 올랐다고 저도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그런 개발 호재 때문에 호매시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최초 분양가가 한 3억 정도 됐던 아파트가 지금 한 7억 정도에 형성이 돼 있을 정도로 한 2배 가까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많이 말씀드릴 수가 오르긴 있습니다. 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뭐냐면은 이 강남과 직결될 수 있는 지하철인 신분당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신분당선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이 광교 중앙역에서 출발하는 신분당선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냐?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거쳐서 가게 된다. 우리가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거쳐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하철역 출구가 어디에 생길 수가 있을지를 예측을 해봐갖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초역세권 부동산을 그렇죠. 가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호재를 이제 보고 투자를 하는 물건인데, 이 지도상 봤을 때는 그 지하철역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큰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 큰 길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 월드컵 경기장을 배경으로 해서 지하철역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한 이쪽 정도의 지하철역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역 이름이 수원 월드컵 그렇죠. 경기장 역이 된다면은 이 주변 지역이 지금 그렇죠. 이 지역 일대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지역 일대에 생길 수 없는 이유 중에 좀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지도상 보셨을 때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그 수원 구치소가 요 부지입니다. 이 수원 교도소가 참 재밌게도 도심 한복판에 교도소가 있다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하철역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교도소 바로 앞에 지하철 출구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혐오시설 바로 앞에 지하철 출구를 만들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이 생기는 그 부지가 어디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고요. 여기가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인데, 나중에 요 일대에 그 지하철역이 생기게 되는 그런 개발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확실히 또 공사하기도 편하겠네요. 편하겠죠. 네, 길을 그렇죠. 따로 막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죠. 주차장만 막아놓고 공사를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신분당선 출구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다세대 빌라는 그동안은 뭐 역세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다세대 빌라였었다가, 나중에는 역까지 걸어서 한 얼마 명 갈 수 있을까요? 5분 안 근데 걸리겠죠. 5분도 그렇죠? 아니고 한 1, 2분이면은 그렇죠. 갈 수도 있고, 갈 뭐 수 우산을 안 가져왔을 때 그냥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 그렇죠. 우산 안 갖고 오면 뛰어갈 수 있는 네, 거리가 비 오는 굉장히 날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그렇죠. 근데 우산이 없어. 그렇죠. 근데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뛰어서 가도 비 얼마 안 맞고 갈 수 그렇죠. 있는 거리. 그렇죠. 1분 내외로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뛰어가면. 뛰면 비 안 맞는 거리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수가 있는 그 정도 위치인데, 거기에 이제 신분당선 지하철 출구가 생긴다는 게 하나의 메리트죠. 사실 우리가 어떤 지역의 지하철이나 이런 게 개발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지하철 노선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해당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남역, 일단 강남으로 또 이제 출퇴근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또 세를 주더라도 세도 잘 잘 나가는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또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미래 가치를 좀 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물건이다. 또 한 가지 이제 해당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덕거리라는 도시에서 동탄 신도시가 연결되는 인동선이라는 그 복선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철도도 여기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다세대 빌라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통에 대한 호재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다세대 빌라 물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물건이 나왔는데, 해당 물건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뭐를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경매를 처음 배워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권리 분석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해당 물건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도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보면은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1억 3천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유찰된 가격이 얼마였죠? 네, 1억 1,55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러면 보증금이 1억 3천이면은 오히려 이 부동산을 만약에 지금 유찰된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오히려 돌려받고 그렇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또 이건 뭐 내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걸 넘어서서 돈 버는 투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최저가에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되겠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사실 뭐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그게 되고. 되면은 대박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벌고 시작하니까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1억 3천의 보증금인데 살고 있었던 그런 임차인인데,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경매에 대한 지식을 말씀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릴 거지만,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1억 3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배당받아서 나가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한 보증금을 뭐 물어줘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경매에 들어가는 입찰 비용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들어가는 돈이 없다. 들어가는 돈은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경매가 낙찰되게 되면은 요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임차인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이 물건을 갖다 여러분들 낙찰받았을 때는 해당 물건에 살고 있는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 사람을 나가고 새로 임차인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로 뭐냐면은, 해당 임차인이 보증금 1억 3천에 들어왔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 사람 전입신고하는 시점 한번 보게 되면은 2019년 7월 16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한 3년 전에 이 사람은 전세로 이제 해당 집을 계약해서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가 그렇죠. 지금 전세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새로 전세를 맞추게 되면 아마 1억 3천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남아있다라는 게 좀 재밌는 점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지금 3년 전에 1억 3천으로 들어왔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또 그렇죠. 요즘에 전세 가격이 오른 것도 감안하면은 최소한 1억 3천보다 더 한 1, 2천은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된다라고 있겠네요. 하면은 전에 받았던 1억 3천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이 없는 이상에도 월세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월세 수입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자금을 줄여서 소액으로 투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셔서 낙찰가를 잘 잡으시게 돼서 낙찰가를 잘 잡아서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전세를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물건은 돈이 들어갈 게 없는 그런 물건이다. 그렇죠. 사실상 뭐 내가 조금 노력하는 거 외에 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유찰이 한번 돼가지고 경매 시작 가격이 1억 1,550만 원이니까 네네네. 이제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최소한 1억 3천 이상은 될 이상은 거다.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돈은 없다. 들어가는 돈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물건은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이 접하기가 좀 좋은 물건이죠.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투자 자금이 많이 그렇죠.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소액이라고 해도 만약에 1억 천이 소액이다 그러면은 네. 사회 초년생들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1억 천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물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가장 경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내 돈 안 들이고 또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세만 잘 맞추면은 돈을 받고 부동산을 하나 가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월세로 계약한다고 해도 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또 월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동산이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메리트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 부동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으로는 2024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5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2029년에 개통까지 바라보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착공이 들어간 시점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착공 시점을 바라보고 물건을 매도하는 그런 컨셉으로도 이제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착공이면 2년 남았죠. 네.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고 파실 때 2년 터울로 사고 파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2년 안에 부동산을 팔아버리면은 절반 이상을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2년은 보유하고 계셔야지 세금 요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해당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들어가는 거 없이 투자를 했다가 신분당선 착공 시점인 2년 후에 매각하시는 거 보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거 나중에 판다라고 해서 몇 억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뭐 몇 억을 벌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보다는 또 소액 투자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서 그렇죠. 그 돈을 불려가지고 또 이제 큰 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죠. 뭐 이거 갖고 여러분들 해서 이거 한 번에 대박 터뜨려서 몇 억 벌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몇 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다만 메리트는 내 돈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로 바라보시면 적정한 물건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역시 또 이제 경매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 내 돈 안 들이고 부동산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긴 하지만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각 차익 또는 또 재개발 호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 지하철 호재가 있기 때문에 2024년이라고 그러셨죠? 네, 2024년 2024년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또 뉴스가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착공이 들어간다, 연장선. 그러면 틀림없이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때 우리가 또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면 그 차익을 본 돈으로 또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또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액으로 2년 터울로 투자할 수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이번 기회에 경매라는 걸 처음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경매 투자할 때는 이런 물건이 제일 좋아요.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물건 하나 소개를 해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청취자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눈빛이 초롱초롱 하면서 이 부동산에 정말 투자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뭐 이 청취자분들 질문 같은 거 있나요? 자금이 하나도 안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만약에 제가 지금 내가 가격이 올라온 거에 한 웃돈을 줘서 1억 2천에 만약에 샀어요.
그러면 제가 완부를 해야지 전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긴 하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 잔금을 완납을 하고 난 다음에 전세이자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옛날에는 대출이 잘 나왔거든요. 대출이 잘 나와서 심하게는 금융권의 90%까지 대출이 나와서 10%의 이차 보증금만 있으면 이차를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물론 그런 대출 규제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초기에는 대출 받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요즘 좀 있긴 있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경매 낙찰 받아서 잔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전세를 맞춰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은 맞습니다. 결국은 일단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입자를 맞추면 돈이 들진 않지만 일단은 세입자를 맞추기 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돈을 어디서든 조금 빌릴 필요가 있다. 연동을 그래서 하셔서 하시던가. 요즘은 생애 최초 구입하시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8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애 최초가 아니시면은 이용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네. 네, 그것 말고도 사실 뭐죠 단기 대출 같은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캐피탈 말고도 그렇죠. 보험회사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그렇죠. 데서도 사실 전세자금 대환 대출 뭐 그렇죠. 이런 것도 단기로 해주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금리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렇죠. 금리는 그렇지만 좀 이제 세입자를 맞추기까지 뭐 우리가 뭐 6개월, 1년씩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한두 달 정도 짧게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그거를 거기 차액을 또 이자로 납부하고 남는 돈을 키핑해 놓고 뭐 그렇게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이건 단기로 네. 네, 일으킬 수 있는 대출 상품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다른 분이 또 질문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좋은 매물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신분당선 연장 같은 개발 호재 같은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개발 호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많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제가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 건 부동산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사실 그런 책을 읽어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무상 필요한 그런 개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처음에 공부하시는 초년생 시절에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각 도시마다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전부 다 제공이 돼 있거든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그런 도시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각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누구나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20년짜리 개발 계획이에요. 앞으로 서울시를 20년 동안 어떻게 개발하겠다, 수원시를 20년 동안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시면 장기적으로 수원시로 교통은 이쪽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일자리는 이쪽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한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먼저 공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관심 있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시는 데는 좀 더 빨리 정보를 얻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그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싶으면은 좀 자기가 부지런히 그렇죠. 노력을 하면서 발품도 팔고 네. 움직여야 된다. 뭐 그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발품하셔야죠. 네. 네.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좀 더 먼 미래. 사실 또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이 2024년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런 물건도 뭐 1년 안에 차익을 보고 팔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2년, 3년 정도 기다리면서 꾸준히 한번 장기적으로 내가 자산을 쌓아 나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으로 수원 우만동에 있는 물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물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입찰을 뭐 낙찰을 받는다, 안 받는다, 뭐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좀 봐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또 좋은 질문들. 처음에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고, 그리고 도시 기본 개발 계획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봐야 될 문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임동섭 대표님과 함께 경매 시간을 열어가 볼 건데요. 오늘 첫 방송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기분이? 오늘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발전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정기적으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직접
경매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규모 경매 영상에 여러분도 혹시라도 관심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부동산이나 아니면 경매 사건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경매를 재밌게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또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답변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또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시기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재테크 능력을 기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물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임동섭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